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는 건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는다고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사고, 화장지 쟁여두고 이럴 때가 아니라 추 선수의 말처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서 지켜냈던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3,372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4,757명입니다. 19일 만에 2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배. 어제 하루만 숨진 사람이 884명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 유학생 여러분도 어떤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특파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별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네브라스카라는 지역에 와 있는 SBS 라디오의 이승훈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브라스카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한가운데죠. 미국의 한가운데. 정확히 한가운데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한가운데입니다. 뉴욕하고 LA하고 한가운데면 거기는 코로나가 조금 그렇게 좀 오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상황이? 네, 일단 확진자 수가 훨씬 적고요. 저희 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200명이 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을 닫았고 식당도 전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네. 커피숍 이런 데 전부 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관공서들도 아주 최소한의 업무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티도 못 하고 모임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나요? 이제 주지사가 명령을 내린 거에 따르면요. 10명 이하로만 사람들이 모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까지인지 아니면 9명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머물고 있는 곳 앞에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구를 하는 어떤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2명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2명이 됐다 싶으면 2명씩 빠져서 10명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10명이 넘어가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10대들도 근데 잘 지키네요. 네. 미국 청년들답지 않네.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고요. 플로리다 지역 쪽에는 얼마 전까지는 좀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병 걸려도 괜찮다고 그래서 네, 해변가에서 그렇죠. 놀고 이랬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제 다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갔고요, 집으로. 네. 지금은 좀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굉장히 통제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SBS PD가 여기서 왜 하나 이런 분이 있었고요. 이승훈 PD님 너무 고운 말 바른 말 써서 적응 안 돼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 이승훈 PD 웬일이야 여기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저기 SBS 라디오하고는 전화 안 하시죠? 네. 아니요, 아까 했습니다. 네. 아까 했어요? 어디 출연했어요? 라디오는 아니고 정확히는 팟캐스트하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TBS에 출연한 SBS 라디오에 이승훈 PD입니다. 이승훈 PD는 주옥 같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습니다. 붐붐 쉐키로 이런 거 다 만든 사람이 이분이고요. 김창렬 올드스쿨 이분이 만들었고요. 아니면 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숨은 공로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 왜 모셨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송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걸 묻고 싶어서 지금 제가 전화 연결했어요. 방송이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네, 우리 방송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라디오? 나는 생각이 없고 나는 걱정이 별로 없는데 우리 PD랑 방송국에서 청취율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써요. 이거 청취율 머신으로서 어찌 가야 됩니까? 청취율 잘 나오려면. 진행자를 바꿔야죠.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야, 아니야 우리가 SBS 그 동시대보다는 동시간대보다는 우리가 훨 높아요. 잘 나가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이승훈 PD가 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또 현지에서 코로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걱정하지 않고 약간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느낀 거로는 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한 2주쯤 전부터 분위기가 급변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늘 뭐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사람들이 좀 단련돼 있는 편인데. 네, 그렇죠. 쭉 미국은 워낙에 안전한 곳이다 보니까 뭐 9.11 테러 이전에는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내가 70년을 살았지만 80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시고요.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는 지역은 뭐 환자도 많이 안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예. 그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조심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동안은 환자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고 지금 환자가 빠르게 발견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기 슈퍼 가서 뭐 사셨어요? 뭐 사재기 하셨어? 그거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좀 과장된 건지 아니면 이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휴지랑 이제 물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은 이제 사재기도 좀 해결이 됐고요. 네. 사실 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전시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 진열돼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만 사가지고 금방 훅 빠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더 빨리 사야 되나 보다 그러고 많이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휴지는 뭐 냅킨을 쓰든 키친타올을 쓰든 이렇게 대용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휴지를 그렇게 사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제도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됐고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대형 마트 같은 곳에 가보면 이제 인당으로 개수를 제한해서 팔긴 하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뉴스 좀 과장이 좀 있구나. 자, SBS PD고요. 라디오 전설극 같은 라디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머신입니다. 그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요. 네. 주식 투자. 네, 제가 요새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계좌도 저는 사실은 지금은 좀 더 조심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늘 있는데 그 일들이 아직 안 벌어졌어요. 아직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제 처음으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회사가 도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첫 뉴스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도산을 해야만, 물론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금융위기하고는 다르게 전염병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해소되는 순간,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용돼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동학운동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좀 위험합니다 그거. 네네, 이렇게 그렇게 막 무턱대고 뛰어드실 상황, 물론 예전하고는 다르게 물론 우량주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만 사실은 2008년 위기 때도
그때 당시로는 우량주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주식들이 그렇게 좋은 우량주라고 하기 어려운 주식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왕에 들어가셨던 분들, 뭐 사였던 주식들이 많이 이제 말하자면 하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계좌인 분들이라면 뭐 지금 와서 판다는 것도 무리지만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시기는 조금 이를 때가 아니고 이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1차 위기고 코로나로 인해 생긴 수요 공백이 2차 위기인데 아직 그 2차 위기가 올지 안 올지 1차 위기가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한데 2차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에 함부로 뛰어든다는 건 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음악방송 라디오 DJ가 바라보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주식 전문가보다는 훨 낫습니다. 네. SBS PD인데 TBS에서 출연료 받아도 되지요? 네네, 꼭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동아TV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저기 이 박사랑 할 건데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네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동아일보 네. 그 채널A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동아일보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 평소에 이승훈의 생각. 동아일보. 네. 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왜 이렇게 점잖했어? 미국 가더니 미국식으로 점잖아졌네. 이 박사님 잘생기시셨네요. 헤어스타일이 살짝 바뀐 듯. 박사님 유경재단 얘기는 언제 한대요? 아무튼 우리 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행복한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이종우입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괜히 왜 주눅 드세요?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그렇게 막대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어제 홍정원 씨한테 패딩 왜 입었냐고 혼냈다면서요. 아니 패딩 뭐 입었냐고 물어봤어. 묻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도 되게 좀 뭐랄까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아니 다른 기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다른 기자들 봤는데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네. 뭐 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 훅 찌르는 듯한. 저는 법조인들보다 기자가 더 무서워요. 아니 뭐 교수님이고 박사님이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PD를 무서워하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저기 재미있는 방송, 조회수 높은 방송 이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효정 PD가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압박감이 좀 주죠? 엄청 많이 요구하죠. 예. 그래요? 저한테도 요구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늘 노력하는데 네. 저도 노잼인지라 좀 네. 힘드네요. 이종우 박사가 더 신경 쓰는 사람은 김호정 PD 그리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 청취자들 어디가 더 신경 쓰입니까? 청취자가 우선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가죠? 예. 어제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이었습니다. 만우절에 탄생한 신문이네요. 네, 예. 만우절에 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주년 기념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since 1920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는 진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항상 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네. 뭐 그 첫 페이지부터 막 거의 오보를 막 냈는데 그래도 동아일보는 약간 겸손합니다. 100년 동안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겸손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실은 민족과 민주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커요.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죠. 아까 이승훈 PD한테 동아일보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애증이 생각이 나요. 애증이요? 예. 애지원? 아우 아저씨. 아니 뭐요? 그 동아일보에 대해서 애정도 있었고 한때는 네. 증오심도 있는 애와 증이 함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행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을 때도 있고 언론의 바닥을 보여줄 때도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채널에 의해서 예. 참 공교롭게도 원래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늦게 하는데 어저께 채널A가 사고를 쳐가지고 네. 대단한 뭐 또
뭐 회사에서는 경사죠. 예. 채널A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이 보는 관점에서. 채널A요? 아니면 동아일보요?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과 검찰이 저는 유착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유명한 특정인 자기네들의 논조와 좀 상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비리를 일부러 캐라고 혹은 이 비리를 좀 제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검사들과 친하다는 얘기를 한 게 채널A 기자라는 게 이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유시민 이사장은 잡고 싶다, 치고 싶다 하면서 이거 안 불면 가족까지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들을 마구 휘두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예. 근데 동아일보 기자도 자기가 가진 펜대 하나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올바른 언론상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가 잡고 싶은 사람을 잡겠다고 쓰는 거는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 네. 예, 가지는 개편이다. 네. 끼리끼리 논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아일보는 그 공과 가가 있는데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매도돼야 될 신문은 아닌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좀 망가졌죠. 예, 뭐 많이 망가졌죠. 근데 솔직히 뭐 혼이 투니 조중동 이제 세트로 묶이잖아요. 그 셋 중에서 요새 조선과 중앙이 워낙에 앞질러 나가가지고 박사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요새 있잖아요. 조선하고 중앙이 막 치고 나가요. 네. 중앙이 너무 막 치고 나가고 동아일보는 약간 주춤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조금 약간은 요새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50보 100보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력 정치인이 동아일보 출신 기자라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예. 생각도 우리 이 박사님은 좀 그 날카롭게 분석해보고 동아일보에 어떤 얘기해 주실 겁니까 오늘? 예, 동아일보에서 동아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동아일보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기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엄청나게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하고 언론 자유 투쟁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 100주년 축하곡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애란입니다. 백세 인생. 백세는 그만 떠난다는데 그러기를 좀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은 언론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센스쟁이 PD님 그만 떠나라고 선곡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몰라요. 그냥 축하 음악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밤주는 너무 따뜻해요. 축하곡도 틀어주고 그렇죠. 또 다 얘기 못하고 끝날 듯 아니 뭘 새삼스럽게 말하세요. 우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38분 51초 지나고 있는데 본론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시죠 교수님. 이렇게 박사님. 웃기면은요 제가 본론에 못 들어가요. 박사님 예. 언론 해주세요. 예, 좀 제가 이렇게 참담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무서우세요? 예, 무서워요. 왜요? 모르겠어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 같은데 말은 차가워요. 그래요? 예. 언닌데. 정말 뭐 온탕내탕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네, 자 가시죠. 예, 일단 죄송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 때 1940년 8월 10일에 폐간이 됩니다. 근데 예. 그때까지 총독부에 의해서 정관, 사회, 판매금지 63회, 압수 489회, 삭제 2423회를 당하고 폐간이 되는데요. 그만큼 총독부와 갈등을 많이 빚었다는 얘기겠죠. 그때는 동아일보는 행간에 그러니까 글에 그 많은 내용을 좀 숨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주의 그다음에 해방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많이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좀 운이 없다라고도 평가를 하죠. 원래 네. 조선중앙일보가 일장기를 먼저 지웠는데 네. 윤정기가 좀 좋다는 이유로 총독부에 걸려가지고 그게 동아일보가 직격탄을 맞은. 그래도 이길용 기자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죠. 네, 그러면. 예. 그래서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이길용 체육기자상도 수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얘기는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내일이
4.3 항쟁 예. 일이잖아요. 그 4.3 사건 때 동아일보가 1948년 4월 6일자 기사에서 제주도에서 총선거 반대 폭동이 일어났다고 4.3 사건을 이제 폭동으로 묘사한 일도 있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아일보의 이런 행보가 좀 갈짓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 또 이제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이 엄청난 독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유신헌법 긴급조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연탄 파동이 일어나고 한참 그랬고 굉장히 많은 독재에 탄압을 했었는데 이때 박정희 정권이 뭘 했냐면은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보도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또 많이 저항한 게 동아일보였습니다. 아, 동아일보는 그때 뭐 예. 언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에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린치를 당한 테러를 당한 사건들을 정리하면은 네. 1965년 9월 7일에 편집국장 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예. 사고가. 그리고 동아방송 제작과장이 폭행을 당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기자가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기사를 실어서 테러를 당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치부 차장 굉장히 높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 차장은 뭐 중간급이라고 예, 보면 되죠. 정치부 차장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일들이 있고 박정희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동아일보는 못돼 먹었어. 워싱턴 포스트가 일전에 나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썼는데 동아만 그걸 실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박정희 빙의했구나 갑자기. 예.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쑥 들어오네. 예, 박정희가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밑에서는 동아일보를 아주 엄청나게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광고 탄압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기업체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동아일보에 광고 주면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광고 탄압이 일어나서 동아일보 당시에 동아방송도 있었고 그리고 월간지인 신동아가 있었는데 그때 동아일보 상품 광고의 98%, 동아방송은 92%, 그리고 신동아 3호로는 2호로에 비해서 광고가 90%가 떨어져 나가고요. 모 약품회사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말아줘 라는 말을 남기고 광고 찍는 동판을 가져가 버리고 모 보험회사는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던 광고를 철회하고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대기업 광고주가 광고를 다 철회해 버립니다. 광고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끊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는데 외부 압력에 확고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신문방송에 우리가 광고가 왜 해약됐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하겠다. 그리고 철회된 광고면은 그냥 백지로 내겠다. 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백지 광고 사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일보 힘내라고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1호 광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호 광고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라는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즉 뭐냐? 언론 탄압은 우리 모두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아일보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백지 광고 투쟁에 맞서는 동아일보에 응원하는 광고를 실어주자고 격려 광고를 남겼는데 이 광고를 처음 동아일보 응원 광고를 처음 남긴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나중에 알려졌어요. 예. 백지 광고 격려 광고를 내자고 해서 1호 격려 광고를 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 정의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가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국민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75년 1월 1일 언론 자유를 지키는 한 시민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지금 읽어봐도 참 명문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우리 시대에 온 그냥 위인이고 영웅이고 예. 네, 마음에 등불 같은 분이네요. 이랬던 김대중 대통령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일보가
계속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예. 갈아먹지 못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2000년 며칠이더라 추석 전에 있었던 기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유명한 지역 광고 뭐 지역 감정 조장 그거 있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는 추석이 없다. 진짜 야, 기레기들. 사실 자 동아일보가 다 훌륭했냐 그거 아니에요. 다 훌륭했느냐 그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그 언론의 혼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그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기자들을 그 사주들은 막 네. 몰아내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노래 듣고 갈까요? 네, 백지 광고, 격려 광고 1호였던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동교동 자택의 침대에서 제가 누워서 대통령을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우리 현대사의 예. 거목의 그 생애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가죠. 우리 현대사였죠. 그렇죠. 네. 현대사 당시까지 살아계실 땐 살아있는 현대사였고 돌아가신 다음엔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좋은 본보기, 좋은 표본이 됐죠. 네. 예.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기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 박사님. 예,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응원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동아일보의 기자들과 동아일보의 논조가 독재 정하고 민주주의에 항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광고 탄압이 들어가자 동아일보 기자들과 당시 동아방송 기자들과 PD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외부 간섭 배제한다, 기관원 출입 거부한다, 불법 연행 일체 거부한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선언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광고 탄압이 계속되니까 동아일보 경영진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고 사주가 예. 나서 1975년 3월 17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예, 3시에 언론인이 그 농성을 농성균형. 벌이고 예. 있는데 폭력 배들을 보냅니다. 폭력 배들을. 근데 당시에 그렇게 기자들이 농성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이 자유언론 운동에 앞장섰던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자, 바깥에서는 동아일보 기자들 그리고 뜻 있는 시민들은 싸우고 있는데 사주나 경영진은 그 기자들을 다 잘랐어요. 예, 맞습니다. 자르고 그다음에 자르니까 농성을 그 동료들을 자르지 말라고 농성을 벌이니까 여기에 깡패를 벌입니다. 예, 깡패들과 조직폭력배들과 그리고 보급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있던 기자들을 무자비로 폭행을 한 다음에 다 밖으로 끌어냅니다. 동아일보 사옥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산소 용접기, 해머, 강목 막 동원됐고요. 네. 예. 그리고 밖에 끌려 나가서 연좌농성을 하니까 이번엔 누가 잡아가느냐? 이번엔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바깥에 기다리고 있죠. 예,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용역 깡패들 동원하면 안에서는 용역 깡패가 잡고 밖에서는 경찰이 잡고 예. 그리고 철거민 투쟁할 때도 안에선 용역 깡패가 철거민 투쟁한 사람 끌어내고 밖에서 경찰들이 또 끌어내고. 저도 저 시사저널 파업하고 시사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시사저널 파업할 때 사측에서 깡패를 보냈어요. 예. 제가 조폭 전문 기자인데 그러게요. 조폭이 와가지고 제 앞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냐, 너 누구냐 아냐? 누구 파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앞에는 잘해요. 그러다가 우리 여자 선배들이 있잖아요. 네. 여자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진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합니다. 예.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시사저널 일요신문 그 사주가 그 사주 쪽에서 깡패를 보냈어요. 예. 이게 다 그때 생긴 거야. 아직도 있었어요. 그렇죠. 언론이 사회의 공기인데 그 네.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사회의 공기가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 회사를 지키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제 해산된 언론인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동아투위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아투위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의 약칭이 동아투위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박사님. 예. 네. 이런 동아일보의 투쟁 정신이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 민주화에 참 많은
기여를 했고 아직까지도 그 면면이 살아 있는데 동아일보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던 동아일보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결국에는 기자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가 돈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취업을 한 기자들이 자꾸 양산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기자는 듭니다. 없고 그냥 직장인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민주주의, 정의, 진실이 아니라 그냥 사주, 승진, 그다음에 돈 이런 거에 목을 매서요. 동아일보 출신 애 중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최근엔 동아일보 기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김호정 PD가 동아일보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 이 말로 예, 저도 박사학위 받고 동아일보 기자 시험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때는 좀 그렇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 박사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